네, 아까 42페이지 상속 문제 볼게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을 때, 자, 망나니 아디라 합시다. 자, 아버지 토지를 대리권 없이 뭐예요?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은 무슨 상태에 있는 거죠?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갑이 사망했을 때, 갑이 뭐하면 사망하게 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상속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토지를 상속받은 거예요? 이 토지를 만약에 을이 뭐 했다면, 단독으로 뭐 했다면, 상속받았다면 누구 토지예요, 이게? 결국 누구 토지 판 거예요? 네? 자기 거랑 똑같잖아, 자기 거. 그럼 이때 갑이 사망했을 때 본인이 갖고 있던 게 무슨 건이 있었어요? 추인 거절권 있잖아요. 이것도 상속된 거 있죠, 저한테.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 무슨 거절을, 이 추인 거절을 갖다가 을이 병한테 던진다는 것은, 네? 신의 측에 뭐 한다? 반한다. 그 얘기예요. 읽어볼게요. 무권 대리인 갑이 본인 을로부터 부동산을 뭐 받아서 상속받아서 뭐가 됐어요? 소유자가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 시점에서 자신이 매매 행위가 무권 대리에서 뭐 했다는 것? 무였다는 이유로 그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것 있죠? 이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게 뭐냐면 추인 거절이에요. 뭐라고요? 추인 뭐 하는 거? 거절하는 것은 금반원 원칙. 금반원이 뭘까? 한입 갖고 두 말 없기.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모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입 갖고 두 말 없기, 금반원 원칙이나 신형칙 원칙에 반해서 뭐가 될 수 없다. 허용될 수 없다. 즉 확정 유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한다. 그런 뜻이고, 거꾸로 본인이 누굴 상속했어요? 거꾸로 본인이 누굴 상속했어요? 그러면 여기 갑의 토지가 있고 을이 있고 을이 병한테 팔았는데 이 무권 대리인이 이게 망나니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본인이 뭐 하면 되는데, 추인하면 되는데 아무 말 없으니까 이 아버지께서 만약에 뭐 했다면 사망했다는 거예요. 사망했으면 뭐 받아요? 네? 이게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갑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갑은 갖고 있는 무슨 권이 있으면 갑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다만 거절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별개 문제란 얘기예요. 이 책임 문제 가지고 병이 이제 뭐 할 거예요? 상속받은 사람한테 뭐 할 거예요? 책임 추가하는 건 별개 문제란 얘기야.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그만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자, 읽어볼게요. 본인이 누굴 상속했다? 그러면 그냥 읽으면서 본인은 잘못 없잖아. 우리는 무권들의 잘못 있잖아요. 그죠? 본인과 무권들의 지위는 분리해서 병존하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도 뭐하다? 가능하다. 신의 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인을 뭐한 경우 거절하더라도 무권 대리인 상대방 책임은 그대로 뭐가 된다? 승계됩니다. 그럼 별개 문제예요. 지금 포인트는 지금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결정하세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 그러면 지금 무권 대리인 잘못이 있죠? 그럼 본인의 추인 거절을 던지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겠지. 그죠? 근데 밑에 거 누가 누구 상속했어요? 본인이 무권 대리인 상속했죠? 본인 잘못 있어요? 없으니까 뭐 던져도 관계없다. 추인 거절해도 관계가 없죠. 그래서 1번, 2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3번. 표현 대리인 누구에 대한 책임? 상대방 책임입니다. 몇 조? 100
135조 책임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이 모독하지 않고 책임 문제죠. 갑하고 을이 있고 병이 있으면 보세요. 자, 갑이 추인하면 뭐하면 을은 책임질 필요가 없죠. 그죠? 다음 병이 철회합니다. 뭐한다? 그럼 을이 책임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어느 때일까? 본인이 추인도 안 하고 병 철회하기도 싫을 때. 그러면 열받으면 누구한테 가는 거야? 병이 을한테 가는 거죠. 책임 묻는 거 아닙니까? 이때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병은 묻건대라는 사실을 만약에 뭐 했다? 알았다. 알았다가 한자로 치면 뭐죠? 악이. 또는 알 수 있었다. 유가실. 그 다음에 또는 묻건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가 아닐 때. 지금 무슨 자?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결국 부드럽게 표현한 거죠. 미피피를 뭐라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볼게요. A 또는 B 또는 C 인 경우는 책임 물어 못 물어? 못 묻죠. 그럼 책임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 중간에 토시가 다 바뀌어야 돼. 유가실의 반대말이 뭐죠? 무가실. 그 다음에 또는이 바뀌어야 돼. 뭐로? 또 하나로 바뀌어야 돼. 다음 선이. 또한 그냥 빼면 되지. 그러니까 병은 몰랐고 그리고 알 수 없었고 and 그리고 을이 뭐일 때? 능력자일 때 공격 들어가요. 이 계약에서 네가 계약을 뭐 하든지 이행하든지. 그죠? 이행 못하면 뭐 한다? 무슨 책임? 손배 책임지라 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면 이행을 하고 못하면 뭐 한다? 손해배상으로 공격합니다. 자, 이 손해배상은 실내이익일까요? 이행이익일까요? 하나, 둘, 셋. 이행이익. 왜요? 왜? 여기 있네 이게. 네가 이해하든지. 보통 무슨 배상? 그 손해배상 할 때는 보통은 이행이익이야. 실내이익이 나오는 데는 계약 체결상 과실. 보통 모를 때는 손해배상 때 무슨 이익 가세요? 이행이익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한 능력자 제목이 뭐죠? 묻건 대리인 상대방 책임 있죠. 그럼 묻건 대리는 위에다가 뭐 해야 되고요? 능력자.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플러스 선의 플러스 무가실. 그래야지만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35조. 그래서 묻건 대리인의 책임은 과실 책임일까요? 무과실 책임일까요? 묻건 대리인 책임은 과실 책임일까요? 무과실 책임일까요? 응? 묻건 대리인의 책임은 과실 책임일까요? 무과실 책임일까요? 무과실 책임. 그래서 거기 가로 2번 135조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을 뭐하고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하며 또한 대리자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 특별히 묻건 대리 책임을 지우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 손해배상 범위는 실내이익이 아니고 뭐다? 이행이익. 그래서 만약에 묻건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또는 상대방이 악의 또는 유과실이면 책임 묻는다, 묻지 못한다? 묻지 못하죠. 그럼 아까 여러분 다시 3번 밑에다 쓰면 되겠네. 묻건 대리인 밑에다가 뭐 써야 된다?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상대방 밑에가 뭐죠? 악의 또는 뭐예요? 유과실. 가장 좋은 건 조문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 그죠? 무권 대리인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 또는 상대방이 악의 또는 유과실이면 책임 물어요, 못 물어? 못 물어. 그럼 책임 물으니까 다 뒤집어야 돼. 뭐로? 네, 무권 대리인 반드시 능력자이어야 되고 또한 상대방은 선의 또한 뭐다? 무과실이어야지 공격할 수 있다. 맨 밑에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언제나 무효. 그것만 딱 색깔 칠하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 확정 무효입니다. 왜 그럴까요?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죠. 그죠? 그럼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어디로 가고? 확정 유효.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되죠. 그럼 아까 격지자 추인 무슨 주의? 응? 또 가야 돼요. 계약 성립, 승격발, 예? 무권 대리, 최상발. 나머지 전부 다 무슨 주의? 그러니까 최상발, 승격발 아니니까 무슨 주의? 그게 하란 말이에요. 최상발, 승격발 아닌 건 뭐다? 도달.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본인이 추인하고 싶어도 추인이 해봐야 이게 도달돼, 도달이 안 돼. 상대방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도달이 안 될 거 아니야, 영원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도달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그건 추인 여지가 있잖아.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본인이 추인하고 싶어도 도달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다? 언제나 뭐다? 무효. 확정 무효란 얘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진이 아닌 의사표시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유효. 왜 유효일까요? 자, 27페이지 가세요. (27페이지) 하시면은 107조 나오죠. 자, 처음 시작 때는 의사표시가 나오죠. 네? 그럼 제가 해볼게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제가 바꿔본 거 의사표시 뭐로 오셨다고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할지라도 표의자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겠네요? 그죠? 알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러나 상대방이 뭐였거나 표의자 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무효한다고 됐잖아요. 그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면 앞에 문장만 적용되지 뒤에 문장은 적용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뭐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야. 아니 이해를 하셔야 돼. 뭐 외우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넘기셔가지고 108조 가시면 통정어 표시 있어요? 네? 자 28페이지 맨 밑에 4번 28쪽 맨 밑에 4번 28쪽 맨 밑에 4번 상대방 없는 진이 하시면 항상 뭐하다? 상대방 없기 때문에 107조 1항 단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측에 통정의 표시 있습니까? 108조. 통정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적용할 수 있을까요? 통정은 상대방이 있어야 짜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는 108조 적용할 때 여지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 또 넘겨볼까요? 34쪽 가보세요. 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사기는 없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사기란 말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제3자 사기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제3자 사기해가지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했을 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무도 불면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뭐 있습니까? 2번의 기억. 제3자 사기 강박으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한 표제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 취소할 수 있죠. 그럼 특징,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나 유효, 언제나 무효, 언제나 취소. 그런 말을 붙여도 상관없겠네. 아무도 손해본 사람 없잖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다. 네.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오표시 무의 옆에 붙어 있는 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야. 자꾸 그게 이해가 안 되신 분을 위해서 다시 가봐요. 25쪽 가보세요. 거기 박스 안에 무슨 해석, 무슨 해석 있어요? 자연적 해석.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오표시 무의 원칙은 한 싹이죠. 한 통이죠.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계약은 보통 규범적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유효, 언제나 무효, 언제나 뭐다? 취소. 그런 말 써도 관계없다는 것. 네, 다시 43쪽 가세요. 네, 05. 이제 표현 대리가 나옵니다. 표현 대리는 어느 때 쓰는 거라고 했습니까? 표현 언제 쓰는 거예요? 협의에 무권 대리 들어가서 본인이 추인해주면 문제없고 추인을 거절했을 때 그때 역공 들어가는 게 표현 대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표현 대리. 자,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다, 무권 대리다. 응? 무권 대리 소속이죠. 그러면 자, 상대방 병이 법원에 와가지고 판사 앞에서 판사님, 이건 유권 대리입니다. 무슨 대리다? 유권 대리입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근데 판사가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표현 대리야.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그러면 저 상대방이 표현 대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판사가 뭐라 할 텐데, 표현 대리 네 말이 맞다. 따라서 너 상대방 책임져.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은데 와서 무슨 대리기는 없고 그래갖고 계속 와가 중얼중얼 계속 무슨 대리만 얘기해. 유권 대리라만 주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표현 대리 소속이 어디기 때문에. 따라서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사는 유권 대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 대리가 맞다라고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만 뭐 한다? 판단한다. 자, 문장 들어갑니다. 가로 1번. 표현 대리는 뭐 일종?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 해서 무권 대리의 성질이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는 포함됐다고 볼 수 없죠. 따로 무슨 주장이 없는 한,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나아가 표현 대리의 성립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원형주의라고 그래요. 무슨 주의요? 주장할 때 그때 판단해 줍니다. 주장하지 않는 것을 알아서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로 1번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명의 대리도 포함되는가 여부입니다. 자, 거기 첫 번째 표현 대리가 대리권 수요 표시 무슨 대리죠? 표현 대리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뭐라고요? 아니,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 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글자를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대리권 수요 표시했다 라는 무슨 대리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갑이 대리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여기 갑을병이 다 있어요. 여기 갑께서
누구에게? 을에게 수했다는 것을 누구한테? 병한테 표시했다는 얘기예요. 갑을병. 그럼 병은 표시를 믿고 누구랑 계약한 거야? 을. 나중에 보니까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도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갑이. 왜? 지가 뭐 했으니까? 표시했으니까 책임져야 되겠죠. 그럼 병 입장에서는 갑이 뭐 해주면? 취인해주면 문제 없는데 얘가 끝까지 안 하겠다. 그때 병이 할 수 없이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아시세요? 그러면 이 대리권 수여 표시라는 것이 꼭 대리권 이 말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명의 되어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내용에도? 읽어볼게요.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대리권 출원할 수 있는 뭐다? 직함이나 명칭 등 사용을 뭐한 경우, 승낙 또는 뭐한 경우. 그럼 가끔 보면 을이 회원을 모집해요. 회원을 모집해요. 누구 이름을 걸고 갑의 이름, 사진, 이제 얼굴 탁 이름을 들이대고서 뭡니까? 회원 모집해. 수많은 사람들이 뭐야? 병 같은 사람, 병, 완투 이런 사람들이 여기다 뭐 할까 전부 다? 돈 입금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입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또 먹고 튀었다는 얘기야. 그럼 사람들이 누구한테 몰려갈 거예요? 튄 사람 잡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너 책임지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대리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이나 얼굴 사용하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갑이. 묵인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런 얘기죠. 그럼 무슨 말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대리라는 말 한 번도 없지만 이쪽에서 몇 조 들고서 125 들고서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대리란 말을 쓰지 않아도 이름을 만약에 사용하는 것을 뭐 한다면 묵인했다면 저쪽에서 몇 조 들고서 125조 들고서 뭐 한다?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병 이런 사람 가서 싸울 때도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막 싸우는 게 아니지. 거기 제목 하나 던져주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 대리 125조 딱 던지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싸울 게 아니라고. 이거 결국 어디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 법원과 싸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결국 어디서 문제예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왜? 본인 끝까지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표현 대리는 어디서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뭐야? 표현 대리가 책임지라면 이제 그때 그거 가지고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뭐 해주면 좋은데 추인 거절해서 결국 어디 싸우는 거예요? 법원 싸우는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공법상 행위도 기본 대리권 되는가? 자, 두 번째 표현 대리가 뭐죠? 보세요, 여기. 권한, 넘은, 무슨 대리예요? 표현 대리. 자, 권한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문제예요? 권한은 갑하고 누구 사이의 문제예요? 을의 문제잖아. 을의 문제, 을의. 그죠? 을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 대리 권한이 뭐다? 공법행위야. 무슨 행위야? 공법행위야. 근데 가서 넘은 행위를 했죠. 누구랑 한 거예요? 넘은 건 병이랑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행위라면? 사법행위야. 그러면 권한은 병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권한이 무슨 행위를 할지라도 공법행위를 할지라도 넘은 행위가 무슨 행위? 사법행위 한다면 병이 사법행위 대리권이 있겠구나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아무리 무슨 행위를 할지라도 본인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한은 어떻게 한다? 넓게 해석한다. 권한 넘었죠? 권한은 넓게 해석한다. 아십니까? 누구를 보하려고? 병. 자, 읽어 들어갑니다.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 행위. 무슨 행위? 공법 행위. 가서 등기 신청 대리권에 우리 가서 뭐 하고 왔어요? 가서 사법행위. 대물 변제라는 뭘 했어요? 사법행위. 등신 대변이야. 등기 신청하랬더니만 가서 뭐 하고 왔어요? 대물 대변하고 왔어. 그러니까 등기 신청이라 할지라도 넘은 것이 사법행위죠.
그럼 병이 본 건 사법행위지 뭐가 아니니까 본인이 뭐 할 것? 책임질 것. 자, 원래 민법은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그러면 어디 적용하면 안 돼요? 공법행위 적용하면 안 돼. 무슨 행위 적용해야 돼요? 사법행위 적용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넘은 것이 무슨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행위니까 이게 설령 무슨 행위를 할지라도 본인이 책임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행위 자체가 공법 행위일 때는 표현들이 적용하지 않아요. 이 행위 자체가 만약에 뭐라면 공법 행위할 때는 이 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게 뭐이기 때문에? 이게 때문에 적용하는 거예요. 설령 이게 뭐라 할지라도. 그래서 3번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표현들에 있어서 민법 126조 소정의 제3자. 권한 넘은 표현들에 관한 민법 126조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의 표현들이 직접 상대방의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것이 뭔 소리입니까, 이게? 자, 갑, 을, 병이 있습니다. 갑, 을, 병. 자, 이때 병이 만약에 뭐라면 악이 또는 뭐라면 육아시력. 그러면 갑은 책임질까 안 질까? 갑은 책임 있다 없다? 없습니다. 표현대리도 반드시 병은 뭐 해야 돼요? 무건대리 몰랐고 and 뭐예요? 알 수가 없어야지 본인 책임 묻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병이 만약에 뭐라면 알았다 또는 아시다면 갑은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혹시 이 건너간 정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정은 나타나서 뭐라면 선이 뭐다 또한 뭐다 무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갑한테 공격하겠죠. 뭐 져라? 이 사람은 정은 갑한테 책임, 예? 책임 져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요? 누구한테? 갑한테. 그럼 갑은 또 뭐라고 항변할까? 사람은요 다 자기 입장만 얘기해요. 갑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병이 뭐라면 악이 또는 육아 싫으면 난 뭐가 없어.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난 너한테 뭘 책임 질 수가 없어. 나 책임 뭐 한다? 못 져. 시끄러.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얘가 악이 또는 육아시 할지라도 내가 뭐니까 너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어디 가서 싸우는 거예요 또가. 그럼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또 이 사람 얘기도 맞고 이 사람 얘기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 거기 한번 읽어봐. 권한 넘은 표현대리한 민법 126조 제3자라 함은 당의 표현대리 직접 누구? 상대된 자만을 뭐한다? 지칭한다. 무슨 얘기일까? 만 얘기했으니까 뭐야? 여기서 끊는 거예요. 여기서. 아셨어요? 즉 병이 악이 또는 육아신 갑은 책임 없죠. 건강한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보호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럼 뭐예요? 보호 안 해주죠? 아니 뭐 누가 올 거 그러면 없어요. 판사가 야 너도 책임져라고 할 수 책임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라는 것은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본인이 좋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어쩌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 책임지는 건 어디까지다?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어디? 직접 상대방 거기까지만 책임지겠다는 얘기지. 그 건너간 누구한테까지? 전득자한테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서 특징 5번 밑에다가 전득자 무슨 자? 전득자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네, 포함 X입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은
자기가 원해서 추인할 때는 확정유가 되지만 본인이 추인을 뭐 했을 때? 거절했을 때 저쪽에서 역공 들어온 거죠. 그러면 책임은 어디까지 지는 거야? 무권 대리간 거래한 상대방 거기까지죠. 따라서 그 자기 만약에 뭐라면 악이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그 다음 사람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전득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 왼쪽 페이지 맨 꼭대기 1번 1번 제목이 뭐예요? 추인의 상대방 있죠? 추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물론 무권대리의 직접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 권리 또는 법률관계 승계인도 뭐하다? 가능하다. 자, 추인의 상대방 옆에다 쓰세요. 전득자 포함된다. 전득자 뭐 한다고요? 포함 동그라미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추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보세요. 본인이 원해서 하는 추인이죠. 내가 원해서 추인할 때는 을한테 하면 어떻고 병한테 하면 어떻고 건너간 전득자 정한테 하면 뭐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뭐해서 하는 건데 내가 원해서 하는 추인은 결국 4번은 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뭐 전득자 뭐 어때 관계없지. 근데 편대리가 인정돼서 책임지는 건 뭐야? 본인이 좋아서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책임지는 거 아니야. 그럼 책임지는 범위는 넓혀야 돼? 좁혀야 돼? 그러니까 편대리 주장 333 범위는 축소. 표대 주장 상대방 범위는 뭐 한다? 축소. 본인 원해서 하는 추인의 상대방은 관계없잖아요.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란 말이야. 본인이 추인할 때 상대방은 누구도 좋아? 아니 을병정이면 어떠냐고.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표현대리는 뭐 하는 거야? 본인이 좋아서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상대방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좁혀. 축소. 하나는 뭐다? 확대. 그렇게 하면 기억이 날 거야. 본인이 원해서 추인할 때 상대방은 누구도 좋고 을도 좋고 병도 좋고 정도 좋고 무도 상관없어. 자신이 뭐 해서 하는 거니까? 원했어. 근데 편대리를 책임지는 본인은 뭐야? 표대 주장에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 아니야? 상대방 333이 표대 주장 책임지는 거 아니야 본인이? 그러면 상대방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히지 마시고 축소. 그럼 누구는 포함하면 된다? 전득자는 안 될 것이다. 같이 묶어서 기억해야지 기억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쪽짜리 공부해서 하고 힘든 거야. 왜? 조각난 공부하니까 기억이 갔다가 까먹는 거 아니야? 같이 가잖아. 본인이 원해서 추인할 때는 넓혀도 좋다. 그죠? 근데 표대 주장은 333 범위는 어떻게 돼요? 표대 주장은 본인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책임지는 범위보다 축소시킨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가로. 그러니까 맨 왼쪽에 1번하고 맨 밑에 뭐하고. 그러니까 맨 밑에 1번은 뭐 한 거고. 확장, 넓히고 밑에 건 축소시키면 내용이 떨어질 것이다. 다음 넘기시고. 자, 뭐 하지 않는 경우? 현명, 나타날 현자, 이름 명자죠. 갑의 대리인 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 담보권 설정 대리권 수요만 받고 그 부동산에 관해서 누구 이름 앞으로 자기 이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병한테 뭐 한 거예요? 이전 등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경료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갑의 뭐 설정하라고? 담보권, 대리권 줬더니 을이 누구 이름 앞으로? 자신의 이름 앞으로 뭐 해서? 등기해서 병한테 뭐 했다는 거예요? 매매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건 절대 무슨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대리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담보권 설정 받아서 뭐 받아서? 담보권 설정 받아서 등기부에 갑구를 보니까 자, 갑이 무슨 권 갖고 있어요? 소유권. 이 상태에서 을이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 뭐였다면 당연히 이때는 무슨 대리가 나올 것이다. 갑의 대리인에서 만약에 병한테 뭐 했다면 매매했다면 이건 이제 권한을 뭐 한 거요? 넘은 무슨 대리? 이 표현 대리 적용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한 겁니다. 이건 대리인 자격이니까. 근데 그 판례는 그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갑, 소유권에서 누구 이름 앞으로 고쳐가지고 이렇게 고쳐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매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 누구한테? 병한테. 그럼 여기 뭐가 없는 거야? 갑의 대리인 을 이런 말은 절대 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그럼 이건 뭐야? 이쪽에서 126조 절대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갑이 병한테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럴 거예요? 이 병이 설령 여기다 뭐 했다 하더라도 병이 이렇게 뭐 했을 거예요? 이렇게. 뭐 했을 거예요? 이렇게. 등기부상에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 사실은 갑이 이제 가서 병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갑이 병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나오는 거야. 이게 무효 등기이므로 너도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다. 그걸 딱 포장한 말. 제목. 제목을 얘기하라고. 남은 쳐도 뭐 하고 있어? 제목을 얘기하라고. 뭐 있다? 뭐 없다?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 없습니다. 동산 점유는 공신력 있습니까? 그게 선의 취득이야. 뭔 취득? 그러면 갑이 이제 반껏 웃고 병이 뭐 할 거예요? 슬프죠? 자, 공격 들어가죠. 무슨 자로서? 소유자로서. 첫 번째, 이 사람 등기돼 있고 만약에 뭐가 돼 있다? 점유를 하고 있다.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병 등기 몇 년? 10년. 점유 몇 년? 10년. 그럼 무슨 시효? 등기 취득 시효 가능합니까? 등기 취득 시효는 원시득이다, 승계취득이다. 원시득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무슨 자로서 이제 소유자로서 공격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첫 번째 뭐 지어라? 등기 지어라. 방해 제거입니까? 반환입니까? 네? 그럼 등기 지어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지울까? 말소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한 방에 진정, 명의, 회복, 원인으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올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뭐 내놔라? 점유 내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유 내는 방해 제거다, 반환이다. 반환이죠. 그럼 이건 내려왔을 때 병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A. 점유하다가 B. 발생한 뭐 때문에 채권. C. 무슨 권? 유치권으로 못 주겠다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때 필요비하고 무슨 비가 있어요? 필요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유익비 종료 요구할 수 있다. 아니죠. 임대차라면은 필요비는 즉시고 유익비는 종료 후죠. 근데 이건 무슨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반환을 요구할 때만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여기서 등기 지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달라고요? 자, 이때 유치권으로 항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없어요? 유치권은 반환에 대해서 대응하는 권리지 방해, 제거에 대응하는 권리가 아니죠.
따라서 내가 무슨 권이 있다 할지라도 등기 지워 달라 할 때는 유치권으로 못 지워하면 안 됩니다. 등기는 지워 줘야 돼. 그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은 뭐하고 뭐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환을 요구할 때는 유치권 가지고 못 주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데 뭐 지워달라 할 때는 등기 지할 때는 내가 무슨 권이 있어도 못 지워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기는 지워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또 뭐가 오는 거야 이게? 했던 얘기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O 표시 뭐에서 했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지금 일부러 안 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 등기에 뭐가 없다는 거. 네, 그게 또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뭐다? 그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현명하지 않은 경우 126조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 자,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방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지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최상철 대표로서 한번 그려볼게요. 무슨 대표요?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 원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둘 중 하나겠죠. 원하지 않으면 그냥 뭐 던지면 돼요? 철핵권 던지면 돼요. 철핵권 던지면 됩니다. 철핵권. 자, 원한다면 찔러보는 게 뭐고? 최고권이에요. 아니면 바로 가도 돼. 아, 귀찮아. 그냥 바로 그냥 뭐 제기해버려요? 쭉 제기해도 돼. 가서 바로 뭐 가도 돼요? 무슨 대리? 표현 대리 법원에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어차피 법원에서 싸울 문제니까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뭘 유도해보는 거예요? 취인을 유도해보는 거예요. 그럼 최고 하면서 그죠? 본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본인이 뭐 한다면? 아니 똑같아. 원한다 똑같아. 원하면 뭐 던지면 돼요? 뭐 던지면 된다? 추인권 던지면 되는 거고 하기 싫으면 네, 추인 뭐다? 안 하겠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최고여가지고 본인이 뭐예요?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본인이 만약에 뭘 지키면 침묵 지키면 추인한 거 추인 거절. 결과는 같네요. 무슨 거절? 그러면 여기서 무슨 거절이 나와도 지가 답이 안 하거나 또는 이런 답이 나와도 그죠? 상대방은 그래 알았다. 그럼 가자. 어디 가자? 그럼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거쳐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물결선을 치면 물결 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되고요. 이게 무슨 대리가 되는 거고 협의 이게 무권 대리고 이 속에 들어가야지 무슨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그죠? 누구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상대방. 그래서 이게 최상철 대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고 그럼 뭐예요 이게? 표현 대리가 대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최고는 뭐 묻지 않는다. 사람 묻지 않고 철에는 선이만 되고 악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최악 됐고 그 다음에 최고에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그때부터 응? 언제부터가 아니고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처음부터 이거 하면서 이 추인이 무권 대리 추인하고 불확정 무의 추인이니까 옆에 뭐가 있다는 거 확정 무의 추인은 이건 불확정 무의 추인이고 확정 무의 추인은 그때부터 이거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것도 한번 생각하면 좋다는 얘기죠. 그럼 거절해가지고 여기 오면 표현 대리는 종류가 몇 가지예요? 3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 대리. 두 번째, 세 번째,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죠. 그럼 여기서 본인이 추인할 때는 뭐 할 때는 본인이 추인할 때는 자
확대시켜도 좋습니까? 축소해야 됩니까? 추인 자기가 뭐에 사는 거니까. 뭐에 사니까 이건 넓혀도 상관없잖아. 확대도 관계없죠. 근데 여기 표대를 주장하는 이 333 범위는 이건 확장시키면 안 되고 축소시키란 말이야.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누구? 직접 상대방 거기까지지. 누가지 가면 안 된다. 전득자까지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철야하고 추인이 공격하면 어느 게 빠른 거예요? 이게 도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추인을 누구한테는 가장 좋아? 얘한테는 가장 좋죠. 근데 얘가 누구한테 쏴? 무권대리를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지만 아직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추인과 뭐는? 철야는 빠른 것이 도달한 것이 이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특징 본인이 뭐도 하지 않고 추인도 하지 않고 또 상대방 표현들이 주장할 입장도 아니라면 이건 요건이 맞아 하는 거 아니에요. 충족 못하면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 또 상대방 철회하기도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무권 대리한테 가서 공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방은 악이이거나 또는 또는 뭐요? 이거나 또는 얘가 무슨 자면 제한 능력자면 공격 못하죠. A 또는 B 또는 C일 때는 공격 못하니까 다 뒤집으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네? 몰랐고 또한 무과실이고 또한 얘가 무슨 자? 능력자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거 다 안 돼가지고 선의인도 무과실이야. 가가지고 무권 대리인 멱살을 딱 잡으니까 무권 대리인 뭐라 그러죠? 이 손 놓으시죠. 주민증 딱 보여줍니다. 미성년자야. 그럼 책임 물어 못 물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지 할 때는 책임 묻는 거예요? 능력자. 그럼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네? 미PP 대리는 무슨 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아니 BPP 그저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뭐하지 않으므로 요하지 아니하므로 선의 앤드 무과실인 상대방은 이 미성년자한테 책임 물을 수 있다. 말을 막 섞었어. 이렇게 짬뽕 시켰다고. 대리는 무슨 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은 미PP 무능력자한테 책임 물을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X야. 전혀 관계없는 거야. 아까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그 계약 가지고 절대 어느 누구도 뭐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지. 그 뜻이야. 이거하고 책임 묻는 건 전혀 관계없잖아요. 책임 반드시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능력자. 그러니까 관계없는 걸 묶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된 사람은 아니라 하는 것이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또 뭐지? 하는 거야. 전혀 관계없죠? 책임은 반드시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선의 앤드 무과실이고 앤드 그리고 누구한테? 능력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미PP 대리 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절대 뭐하지 못한다. 취소 못하 누구를 보호하려고? 상대방 보호하려고 둔 거야. 전혀 취지가 달라. 그걸 묶어가지고 뭐한다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리인 된 이후에 아까 성년 후견 개시 받으면 대리권 소멸한다고 그랬지. 그럼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 대리권 줄 수 있습니까? 있어. 거기는 그게 뭐냐? 대리인이 뭐가 된 다음에 대리인 될 당시는 피성년 후견인도 아니고 파산자도 아니었어. 근데 대리인 된 이후에 그런 걸 받게 되면 신용관계가 깨진 거 아니야. 그땐 자동적으로 뭐 하는 거야? 소멸사로 보는 거야. 근데 아까 뭐는 아니라고 그랬어?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사유다, 소멸사유가 아니다?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하나 더 보충할게요. 38페이지 가보세요. 자, 현명주 있죠? 네? 현명주에 보면 중요 표시가 있어.
중개 표시의 능동 대리는 누가 현명하고? 대리 현명하고. 수동 대리는 상대가 현명하였습니다. 그럼 능동 대리가 뭐죠?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합니다.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대리가 능동 대리. 누가 쓰라고 그랬어요? 들으라고 좀. 더 이상 쓰지 마. 쓰지 마. 쓰는 이유는 알겠는데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써. 그냥 받은 대로. 생각을 안 해. 계속 그게 습관이 되는 거야. 자꾸 이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야. 그걸 써도 가서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럴 바에 뭐 한다? 듣고 그냥 까먹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작은 게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시간에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능동 대리가 뭐라고요?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대리가 능동 대리고, 수동 대리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받는 대리가 뭐다? 수동 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그건 책은 그렇게 적혀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떠드는 대리가 능동 대리. 응? 입 다물고 듣는 대리가 수동 대리. 이렇게 가세요. 능동이 뭐라고요? 떠드는 대리야. 수동 대리는 듣는 대리야. 입 다물고. 그럼 간단해. 떠드는 자가 현명할 것. 그럼 되잖아. 그럼 능동이는 누가 떠들어? 아니, 누가 떠들어? 그러니까 누가 떠들어? 대리인이 현명하면 되는 거고, 수동 대리는 입 듣고 있잖아. 그럼 누가 떠들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현명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 별거 없어. 그럼 시험에 능동, 수동 어느 것이나 대리인 현명할 것. S지요. 본인 이름을 표시할 때는 누가? 능동 대리는 누가 현명하고? 대리, 떠드는 대리하고, 수동 대리 다물고 듣는 거니까 누가 떠들고 있어?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시험에 능동, 수동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자, 그 밑에 이제 상행이란 말 나왔어요. 무슨 행이요? 상행이? 상행은 뭐예요? 자, 사법에는 민법도 있는데 상법이 있어요. 무슨 법? 상법. 어디서 봤어요? 상법 어디서 공부한 적 있어요? 아마도 중개사법에서 나왔을 텐데. 네? 중개업자 종류가 뭐예요? 중개업자. 아니, 민법에서 보는 중개업자는 거예요. 자연인으로서의 중개업자하고 법인으로서 중개 두 종류야. 개인으로서 중개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로서? 그때 법인 중개업자에 또 어떻게 됐을까? 상법상 회사일 것 그렇게 안 적혔어요? 네?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 저도 합격자예요. 합격자야. 횟수는 얘기 안 해. 횟수는 1회 때 합격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한다니까. 1회 때라면 주웠다고 자꾸 해가지고. 주웠어요, 주웠어. 했어, 그때. 운명이 그래서 이거 할 줄, 이 강의할 줄은 몰랐지, 나도. 하다 보니까 된 거지, 뭐, 이렇게. 그럼 여기 민법하고 뭐가 있어요? 상법 있잖아요. 그러면 상법상 법률 행위도 있고, 무슨 행위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 민법상 무슨 행위도 있다. 법률 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무슨 행위다? 법률 행위하면 이게 당연한 거야. 그럼 상법상 법률 행위를 또 상법 하시는 분들은 상법상 법률 행위 말이 기니까 줄이고 싶지. 어떻게 줄이고 싶겠어? 뻔하지 뭐 여기 행위자하고 여기 뭐하고 이거 한 거 이렇게. 그렇다고 이거 우리 글을 갖다가도 민행이라 할 수는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냥 우리는 무슨 행위? 그냥 법률 행위야. 그러면 상행이라는 것은 상인들은 이 상법은 다른 말로 기업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법? 그래서 아마
재벌들 갖다가 혼내주려면 이 상법을 개정해야 돼요. 뭐 한다고? 지금 이만큼 가지고 그냥 저거 하잖아. 요즘 갑질하면 문제 생기죠. 어쨌든 상법상 법령할 때 이 상인들은 손해 볼까 손해 안 볼까? 그리고 상행은 한 번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계속 반복하는 겁니까? 반복이야. 근데 민법상 법령에는 반복하는 게 아니야. 이건 뭐 하는 거야? 그냥 일회성이 지나지 않죠. 여기도 대리인이 있고 여기도 누가 있을까? 대리인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상대방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긴 대리인 누구 이런지 알까 모를까? 아니 이거 계속 뭐 하는 거니까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리인이 뭐 하지 않아도 현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민법상 법령에는 주택을 팔 때 뭐 계속 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때는 누구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대리인, 난 누구의 대리인하고 뭘 해야 된다. 현명을 해야 돼. 근데 무슨 행위는 반복 신속을 요하는 거니까 여기는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손해 안 볼 테니까 여기 뭐 하지 않아도 현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판단할 거란 얘기야. 상해는 무슨 주의다? 현명주의가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현명주의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무슨 주의예요? 비현명주의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충분히 뭐하면 이해하면 그렇지 라고 이해되는 거야. 상행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자는 상법상 문제 해볼게. 법인인 중개업자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 맞을까 틀릴까? 아니 저도 옛날에 문제 풀다가 생각나서 해보는 거지 지금. 정답은 X야. 상법상 회사일 것 이렇게 돼 있죠. 회사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 뭐 한명, 합자, 유한, 주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 하면 다른 거 선택 못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지금 뭐 한 거다? 틀렸다. 그러니까 글자가 나오면 그 글자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 근데 그걸 음으로만 읽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글자를 보면서 천천히 그 안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상행위는 뭐의 약자예요? 상법상 법률행위를 줄여서 상행위. 그러면 상행위는 계속 반복하고 신속을 요하는 거니까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 본인 이름 나타낼 필요가 없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야. 근데 민법상 법령에는 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 한 거니까 대리는 누구 이름, 본인 이름을 뭐 한다? 현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대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조건 기한 가겠습니다.